이번 이야기는 약간 잔인하며 무서운 내용이 담겨 있으니 감안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이런저런 제 주위에 별일도 많아서 무서움이라고는 거의 없던 저였지만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경험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전방 예비사단에서 근무하였으며 해당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병장 초봉으로 11월쯤 되었습니다. 군 부대 내에 간부가 부족해서 2주에 한 번씩 병사가 당직 사관을 섰습니다. 저희 중대는 병장 숫자가 부족해서 제가 거의 왕 고참쯤 되었고 제 위에 있던 몇 명 있던 고참분도 딴 부대에서 전출 오신 분이라 제가 서게 되었죠. 그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잠에서 깬 후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감기 기운도 있어서 밖에서 사온 사제 감기약을 하나 먹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에 들었는데 이 새끼 저녁하기 전에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하자. 어차피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제 상태는 가위에 눌린 것처럼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앞이 보이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두 명이 제 머리 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부대 내에서 나름 괜찮게 생활하고 애들한테 잘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저에게 말할 사람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귀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특유의 중성적인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생각으로는 그 남자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약간은 상대방이 알아듣는다는 것을 전 알고 있었습니다. 뭐? 무슨 말이야? 그 말에 상대방이 씩 웃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새벽 되면 알게 된다. 집에 가서 어머니나 보고 오라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습니다. 찜찜한 느낌을 지워버리지 못한 채 그날 저녁 당직 수사관을 서는 시간이 돌아왔죠. 새벽 2시.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느낌은 무슨 일이 있을 것이란 느낌 때문에 되게 조마조마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순찰 도는 시간이어서 다른 중대에서 당직 사병이 저희 중대로 왔습니다. 보통 당직 사관과 당직 사병 2명이 순찰을 돌게 됩니다. 철망 쪽을 순찰하면서 패를 돌리고 탄약고 쪽 운동장 패를 돌리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손짓을 하는 겁니다. 주변은 검은 저녁에 어울리지 않는 하얀 광이 보였습니다. 순간 보면 흰 소복을 입은 듯한 모습이랄까요? 어두운 밤, 불도 안 켜져 있는데 어떻게 거기만 잘 보였을까요? 저기 아저씨, 저거 보여요? 저는 딴 중대 당직 사병에게 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저만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귀신입니다. 손짓까지 하는 것을 보니 무슨 일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조금 다가가니 갑자기 사라지더군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왜 뛰어갔는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느낌상 뭔가 일이 벌어졌고 내가 빨리 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뒤에서는 갑자기 어디 가냐고 당직 사병이 절 부르면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탄약고 운동장은 가는 길에 나무가 좀 있어서 생각 외로 어둠이 지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순찰로에는 포함되어 있어서 순찰을 제대로 돌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탄약고 운동장으로 갔을 때 저와 당직 사병은 농구 골대 20m에서 30m 앞에 멈춰버렸습니다. 농구 골대에 대롱대롱 시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남색 활동복을 입은 채 악취를 풍기고 있는 농구 골대에 목매단 시신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동시에 제 귀에 울려 퍼지는 소리, 중성적인 두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네 말대로 또 왔네. 이번에는 어디다가 매달지? 어?
어디다가 매달고. 왼쪽 애는 우리가 못 매단다. 오른쪽 애로 하자. 아저씨, 빨리 도망가. 빨리 사람 좀 불러와. 왜 반말로 했는진 모르지만 여기 있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일단 이 사람이라도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이 맞다면 이 사람도 죽을 수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더군다나 제 다리는 땅바닥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자리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네라는 소리와 함께 당직 사병은 뛰어갔고 전 그 자리에서 시체를 멍하게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시체를 내릴 생각도 못했습니다. 평소보다 너무나도 잘 보였습니다. 농구 골대 위에 앉아있는 군인 한 명과 시체 뒤에 매달려서 그 시체의 목을 조르고 있는 여자 귀신 한 명이 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여 있었다는 게 제대로 된 말이겠죠. 시체의 바지에서는 알 수 없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잠시 뒤 대대 내에 불이 모두 켜지고 당직 사령 및 몇 명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굳어있던 제 몸은 귀신 둘이 사라지고 나서야 조금이나마 몸을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병사의 개인 사정 및 기타적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고인에 대한 모독인 것 같기도 하니까요. 왠지 갑자기 오싹해서라도 그만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초 발견자로 헌병대에서 조사받고 대대장님께 위로 보상 휴가도 받았습니다. 정신적인 충격도 있었고 며칠간 꿈에서 나오는 그 모습과 귀에서 윙 하면서 울려 퍼지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기 일쑤여서 그 내용이 위에까지 들렸었는지 보상 휴가를 주시면서 집에서 쉬다가 오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조금이라도 잊기 위해 술만을 미친 듯이 마셨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눈만 감으면 그 광경이 떠올라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저녁쯤에 부대에 복귀하는 길에 현장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지만 그쪽은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귀신 남녀들이 절 보고 손짓하고 있을까봐 소름이 바짝 돋았습니다. 복귀 후에 절 알던 사람들은 뭐 본 거 없는지 계속 물어봤지만 그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말하면 안 될 것만 같았습니다. 다만 그쪽으로는 되도록이면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휴가 복귀한 후 대대장님 면담 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전역하기 며칠 전쯤 대대 주임 원사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귀신 남녀 둘을 봤었고 아직도 사라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하니 원래 그 부근이 자살과 귀신 출몰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소문이 있지만 가장 최근에 죽은 사람으로는 10년 전쯤에 근무하던 한 간부와 바람 피우던 다른 중대장의 부인이라고 하더군요. 아마 제가 본 것이 그 두 사람일까요? 전역한 지 몇 년이 흘렀지만 가끔씩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때 죽은 병사가 손짓하고 있지 않을까 무섭고 걱정돼서 눈을 질끈 감아버립니다. 다음은 또 누구 차례가 될까요?